소장님하고 성주현 부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원청의 시설계 송영승 주무관님이 오셨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30여 분 동안 설명회를 해주실 기린건축사무소의 윤상규 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현 부장님 오셨나요? 아까 계신데, 저기 또 성주현 부장님 같이 이제 저희 학교 도와주실 분이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교육지원청의 시설계에서 오신 송영승 주무관님 계신가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린건축사사무소의 윤상규 소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주에서 출발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도착해서 시청강실에 프랭카드가 걸린 거 보고 상당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이제 강릉중앙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 기획 용역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거에 대한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PT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학교 관련된 내용들은 그 예전에 있었던 뭐 새롭게 개설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공간혁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학교하고 학생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생각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반영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잠깐만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PT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양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교육부나 기타 관련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만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좀 무거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많은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같이 공부하면서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래 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을 왜 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 변화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학교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핵심 테마,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계획, 그 다음에 사전 기획. 사실은 이 부분에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놔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이 그 가치관의 중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좀 변하고 있었죠. 지금 예전에는 성장 중심 사회에서 뭐 인구가 증가되고 성장 산업 구조고 경쟁 중심이고 이런 내용들이 미래에 다변화되는 사회에서는 뭐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지식 중심의 산업으로 바뀌고 소규모 학교 개별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부분과 교육적인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는 학교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미래 학교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적인 변화를 봤었을 때 정책 여건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교육시설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가장 작년서부터 크게 화두가 됐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구의 변화, 그 다음에 과학문명, 기후, 그 다음에 교육시설 현안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잉여교육시설, 기타 등등에 관련된 사례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로 이제 도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5가지의 목표를 추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시설이 필요하고 안전한 건강시설,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안전한 교육시설, 지속가능한 교육시설, 교육시설 효율적화를 이제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2026년 상황에서는 5년 후에 바뀐 학교의 모습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학교, 그 다음에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가장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본다 그러면은 미래를 선도할 인재들을 양성해야 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에 관련된 대시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변화하기 위해서 미래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역설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도 지금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을 기반으로 해서 서구 시장들이 이미 시작하고 있고 OECD에서도 학습 나침판이라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본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더워가지고 웃어 좀 먹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지금 무슨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에 쫓기듯이 이러니까는 조금 내가 이상하네요. 그런 부분들 좀 여유롭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학교가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바꿔 나가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미래 교육 인재 육성하는 교육 환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발달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틀의 형태가 바뀌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 학교라는 이제 비전을 두고서 목표는 다양성, 그 다음에 창의융합, 시민 교육 구현. 그러니까는 요번에 들어온 부분은 먼저 번에도 시민 교육 구현이 있었는데 요게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동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복합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핵심 요소로는 교육 전환, 그러니까 교육 전반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관련된 부분들이 변화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요 4가지 특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서는 공간 혁신, 그 다음에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미래 학교의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진 방향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5개년도 로드맵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025년에 고교 학점제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같이 이끌어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화의 방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 공간 혁신이 있고, 스마트 학교, 그 다음에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 요 4가지 틀에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러면 저학년하고 고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저희가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는 고교 학점제, 스마트 학습 지원하고
환경생태 교육,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학교 복합화 부분들이 같이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업 대상은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현재 학교동에서 이제 40년 이상 된 경우의 학교 건물을 그 1조 8천억을 들여가지고 2025년까지 1차적인 계획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미래 학교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번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을 때 그 기존 사업하고 미래 사업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냐? 뭐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도식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그 기존 시설 사업이라든가 학교 공간 간 혁신 사업이라든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이라든가 사실은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용자 참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부분들이 이제 그 전에도 복합화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뭐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복지 시설들이나 체육 시설들은 있었지만 그거를 한 차원 더 확대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방식을 보면은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가운데 기능이 가장 많이 보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냥 진행되는 방식이었었는데 이번 미래 학교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의 연수 부분, 디자인 워크숍 이런 중간적인 사용자들의 설계 참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부분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은 가장 편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린 스마트 학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 부분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가장 특화하는 관련된 부분들의 모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간 혁신, 그러니까는 학교 교실 관련된 부분들을 공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학습과 그 다음에 융합성, 개별성, 그 다음에 공용 공간의 휴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 학교, 다른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보여드린 거는데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하고 좀 틀린 부분들이 그런 거죠. 뭐 좀 채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인테리어 쪽으로 발달하는 느낌들 그리고 그 공간의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용하게 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스마트 교실 이제 교실이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인터넷이라든가 에듀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디지털 기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학습들이 보강돼야 되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다른 학교 사례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부분은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멀티미디어 공간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린 학교, 그러니까는 에너지 생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그 효율을 맞춰서 이제 이제 에너지 생태 그린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지화라든가 그 다음에 단열, 태양열, 기타 등등의 많은 시스템을 들여서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 효율로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거에 따른 사례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인지 부분인데 학교 복합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상생을 위한 이제 학교 복합화의 부분들이어가지고요. 그 부분들을 같이 지역 주민과 같이 연계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이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 관련돼서 지금 저희는 이 사전 계획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요 준비하고 그래서 그 교육청 관련된 부분은 학교에서 사전 준비 현황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사전 계획 보고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설계 발주를 해서 설계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지 관리 상황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전체적인 시트워크는 한 3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가 있는 단계는 여기 사전기획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사전기획이 끝난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설계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 공모가 끝난 다음에 본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 입찰을 하고서 이제 본 공사로 들어가시고 전체적인 공정은 한 36개월, 3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사전기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전기획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사전기획 준비 단계로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학교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어떤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에서 의사소통을 해서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하고 사전기획과와 그 다음에 교육기획과들은 서포트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먼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전담 조직하고 인력 구성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이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게 호관동하고 건축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제 연면적이 한 6,000 해배 정도 됩니다. 그럼 이날 평수로 한다고 그런다면 한 2,000 해배 정도 아닙니까? 2,000여 평이 되는데 그것들을 어떤 공간을 도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학생들하고 교직원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부합돼가지고 이제 복합과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사업 진행 절차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요쯤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학교 현황을 조사했고요, 지역 현황 조사했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따 시뮬레이션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게 저희 이제 설명회가 끝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1개월, 2개월에 저희가 여기 있고 그 다음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 유저 수요 조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어느 곳에 지을지를 결정을 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해서 그거를 도출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두 번의 워크숍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참관 수업도 저희가 해서 어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지 같이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황 분석은 그 안에서 이제 학교 운영 현황이라든가 시설 현황이라든가 대지 현황 관련 법규들은 저희들이 다 이제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학교 쪽에서는 이제 뭐 인구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할 것이고
학교 부분에서는 이제 교육 운영 현황, 그 다음에 미래 교수 학부모에 대한 고찰, 그 다음에 교육 관련된 어떤 그런 학습법에 관련된 부분들로 공간을 이끄는 부분들은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에 학교 중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그러니까 미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학교,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공간을 디자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를 잠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공간기획과가 지금 저희가 차지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각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학교 측에서 과정하는 어떤 그런 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도출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도출이 된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그 안을 도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존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제 공간 조닝이나 조닝 계획 후 왜 그러죠? 제가 이상하네요. 갑자기 계속 잊어버리세요 말을.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조금 당황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건축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보시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교육기획과와 공간기획과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기획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곳은 학교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교육기획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분이 맡아서 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는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어떻게 하려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학교와 교육기획과가 이제 어떤 공간이나 기획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공간 관련된 부분들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특화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에 맞게서 이제 특화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혁신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그 다음에 복합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배치 그 다음에 덩어리 매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를 창출해 나가신다라고 그러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교육 운영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교수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학교 측하고 다시 현안을 이제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래교육 관련된 부분들이 사전 계획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설계 발주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 다음에 공사를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강릉 중앙고등학교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했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저희가 먼저 번에 2차례에 걸쳐서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현황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좀 올린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중앙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다른 학교에 서 찾아볼 수 없는 공간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4만 5천 평의 그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까는 일단 넓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녹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요번에 하는 것들은 후관동과 건축디자인실 요 두 개의 동을 이제 헐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을 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같은 자리에다 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여타에 남은 여백의 자리에다 질 것이냐는 이제 학생들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근데 지금 좀 세워줄래요? 직상방으로. 직상방 위에서 내려가고 좀 멀리요. 됐어요. 지금 학교 저희 전체적인 매체를 본다 그러면 전부 다 각각의 독립성 있는 공간들은 차지하고 있는데 본관동과 후관동,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실은 뭔지 모르게 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거를 뺐었을 때의 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후관동과 그 건축 디자인실을 철거했었을 때의 공간이 확보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기존에 있었을 때는 요 건물들이 있었던 답답함들이 가장 있었는데 관련된 부분들 시설을 해체를 했었을 때는 이만큼의 공간이 이제 확보되는 오픈페이스가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번에 이제 저희가 위치를 찾아보다 보니까는 저쪽에 이제 그 드론 교육장 옆쪽에 이제 유휴 공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건물을 한번 올려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장단점이 있겠죠. 기존에 있는 자리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된다 그런다 그랬었을 때는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복합점들이 짧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쪽으로 본다 그러는데 장점으로 본다 그러면 시각이 개방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쪽으로 갔었을 때는 단점으로 친다 그러면 동선 자체가 좀 길어지는 것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장 뭐 나중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복합화 부분은 이쪽으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리에 건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복합화에 관련된 동선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쪽 신규적으로 했었을 때 복합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한 개 동만 개방을 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 안들이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좀 같이 좀 펴줘서. 나중에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뭉쳐있는 형태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롭게 만약에 옮겼었을 때의 그런 건물의 개방감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뭐 미래 학교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를 잠깐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걸로 간단하게 사업 설명회를 마치기로 하고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사실은 제가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제대로 의사를 전달을 오늘 못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사업 설명에 설명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한테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만 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요 사업은 우리 설계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전 교직원하고 학부모 그리고 사실 이제 동문들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뭔지에 대한 그런 사전 기본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질문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우리 연수 중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관련 15차시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해 보건데 저희가 알아야 뭔가 그 아는 범위가 넓어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강릉중앙고에서 멋진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기에 그 15차시 연수를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해보고요. 그 교원 연수비가 있기 때문에 공동 연수를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원주 사무소가 원주에 있어요. 원주에서 또 오늘 저희 학교까지 사전 설명에 참석해 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명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질의사항이 없으셨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몇 가지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건축 사무소에서 건물을 딱 지어 주시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의 공간이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좀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은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좀 영상을 짤 수 있나?